신사일주다. 껍데기부터 잘생겼다. 껍데기부터 잘생겼다. 무토, 경금, 병화가 지장간에 정인 들어차 앉았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겁재가 들어차 앉은 거죠. 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사일주가 다른 일주에 비해서 그래도 좋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정관이 앉았다. 그 다음에 사지고, 그 다음 오미 신유가 공망이고, 아따 땡큐스럽게도 비견급제가 공망이에요. 비견급제가 공망이고, 무엇이 장생한다? 경금이 장생한다. 급제가 장생하는 거. 요거 하나가 현재 좀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다. 그거 말고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신사의 신사. 매너가 기본적으로 좋다. 자기가 수준이 어찌됐든 잘 지킨다. 그리고 이미 일지에 관을 앉았다. 그러면은 조직에 맞다. 이놈이 가을에 설인데 음의 기운이 많은데 밑에가 뭡니까? 뱀이잖아요. 여름의 기운으로서 양의 기운을 갖고 있으므로 이미 조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쪽으로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조직으로 짝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처세가 좋다. 처세가. 윗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안다 이 소리. 처세가 좋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당한 직업, 정당한 직업에 인연이 길고 성공도 많이 한다. 매사 지 알아서 잘 하는데 단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물을 약간 소모시킬 수도 있고 재물을 보호할 수도 있고 한데 급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재물 축적이 벼슬만큼은 못하다. 벼슬만큼은 못하다. 그러니까 남 퍼주면서 인심은 쓰죠. 그만큼 재산이 안 모아진다. 다른 지지에 인성이 있으면 미라고 하는 이런 것들처럼 인성이 있으면 당연히 높은 직위까지도 바라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관인이 그대로 상생하니까. 예. 근데 이게 뜨거운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행여 그 뜨거운 기운에 좀 좋긴 좋았는데 수가 부족하면 융통성이 부족하여 자, 수는 여기에서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이면 내 손발이고 내 부하 직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 부하 직원들한테 융통성이 부족하거나 고리타분해질 수 있다죠. 룰대로 가자죠. 융통성이 부족하가 되는 거는 예, 좀 고리타분한 부분은 있는데 식상이 부하들과 불이 부족하면 부하들과의 어떤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죠. 불조화가 아니고 부조화죠. 막말로 룰을 위해서라면 밑에 올라오는 자기 부하들을 좀 뭐랄까 잘 대접을 못 해줄 때도 있다 이 소리다. 융통성이 부족해서. 저 요번에 좀 휴가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정말 나 미치겠는데 근데 회사 좀만 쉬고 싶은데 이유가 뭔데? 별로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 가지고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예?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게 룰에는 안 어긋나니까 수가 부족할 땐 조금 그럴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아까 요 지장간에 사중에 경금이 있고 그럼 내가 분탈 당할 게 하나 있다는 소리죠.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가 또 작용을 해요. 이놈은 어디로 달려요? 유로 달리거든요. 근데 이 유가 또 뭐예요? 이놈한테는 비견이라. 지장간 안에 겁재도 있으면서 사라고 하는 정관이 어디로 달려요? 비견을 향해서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저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나의 경쟁자지요. 그럼 배우자 쪽으로 특히 갔었을 때는 어찌 돼요? 내 남편이 여자 팔자라면 내 남편이 자꾸 비견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소리라. 겁재가 있는 것도 돼 죽겠는데 여기에서 삼합에서까지도 달리니까 여자 팔자라면 서방을 자꾸 잘난 서방을 좀 쪼개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사라 여자 팔자라면 자기 매너 다 좋아요. 반듯해요. 근데 희한하게 서방이 자꾸 해지랄을 좀 한다. 그러니까요. 근데 서방이 또 어떤 서방이에요? 화서방이고 역마서방이지요? 잘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잘 돌아다닌다. 심지어 이쁘기도 하고 사정관이니까는 화죠. 화관을 쓰고 있잖아요. 사주척경 2권 같은 데 보면은 저런 여자는 자기가 직접 화관, 발 없이 날아다니는 뱀이잖아요. 비행기 스튜어디스가 되어보거나 서방이 파이로트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럼 이걸 금전관계로 이야기하거나 벼슬관계로 이야기를 하면 또 어찌 되느냐면 맨 처음엔 정관으로서 움직였어요. 좋은 벼슬로 움직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유로 가니까 경쟁자를 만들어내고 비견은 재물을 손상시키죠. 그죠? 재물을 손상시키므로 초반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직업 말년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직업이 끝날 때요. 50대나 50대 중반 됐을 때나 안 그러면 직장에서 나오자마자 비견이 움직여서 재물이 한꺼번에 싹 빨려나갈 때도 있어요.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기껏 돈 좀 모아놨더니 돈이 확 퇴직하고 나서 사업 한번 한다거나 어떤 일로 한다거나 해서 돈이 확 빨려나가는 경우가 있다. 운이 없으면 이제 퇴직금 갖고 날리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은 어느 다른 일주보다도 그래도 좀 못난 일주보다는 배우자 자리가 반듯한 편에 속한다. 그래도 반듯한 편이다. 예? 그렇죠. 반짝반짝이죠. 예. 아주 안 좋지는 않아요. 남편이 좀 겁재짓을 해서 겁재한테 자꾸 다가가서 그렇지. 자기 팔재 요 놈이 무조건 녹는다가 아니고 재련되는 맛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좀 다르겠죠. 이렇다 그러면은 진짜 높겠지.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래도 반듯한 배우자를 좀 갖고 산다. 약간의 흠은 있지만 예. 또 정관을 끼고 앉았으므로 어떤 부모의 간섭이 아까보다는 훨씬 간섭 없이 결혼이 좀 잘 되는 편이다. 찌지고 뽑고 뭐 결혼하니 많이 이런 문제들이 잘 생기지는 않는다. 근데 남자가 이제 남자 팔자에 갑정제가 이제 병지에 좀 드는 게 있으므로 갑정제가 병지에 드는 게 있으므로
마누라가 좀 아플 수 있다. 마누라가 좀 아프거나 이제 또 모양 자체가 뭐예요? 일지정관이므로 마누라가 너무 반듯한 마누라가 왔죠. 마누라가 너무 반듯하니까 룰대로 삽시다. 룰대로 삽시다. 이거는 피곤타 안 피곤타? 배우자가 이제 좀 피곤한 배우자다. 그런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한다. 근데 사라고 하는 글자니까는 요 사는 무시무시한 글자라 했죠. 이 무시무시한 글자니까는 정관은 정관인데 무시무시한 글자니까는 좀 통제를 심하게 하려고 한다. 이때 유년이 오면 이때 유가 옆에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사의 힘이 계속 빠진다 안 빠진다. 신사일주에서 사가 계속 힘이 옆에 유가 붙어 있으면 계속 힘이 빠짐으로 이 글자가 계속 에너지가 다운 되니까는 유가 있으면 아프다죠. 네. 그때 어디서 그 이야기 해줬더라? 기해일주 할 때 이야기 해줬나요? 기해일주에서 마누라가 여기 이 자리인데 기해일주에 옆에 묘가 있으니까는 남자 팔자에 이게 처고 이게 자식인데 이 처가 계속 해묘미목 해묘미로 계속 기운을 주니까 마누라가 골골 죽어보더라. 이야기한 적 있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유가 있으면 자기는 건강해지겠죠. 걸록이 계속 힘이 세지니까. 그렇지만 마누라 자리가 계속 허약해지고 나빠진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돈이라도 나가야 되겠죠. 마누라가 안 아프면 돈이라도 나가야 되므로 마누라가 돈 사고 친 거 남편이 물어주는 경우도 생긴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또 역시 수가 부족하면 수가 뭐예요? 융통성이잖아요. 융통성 부족이므로 수가 부족하다면 이제 부부 갈등 요소를 가질 수 있다. 대신에 이혼 정도가 워낙 신사니까 이혼 정도는 웬만해서는 안 하고요.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신사일주가 이혼하는 경우도 봤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살아가려고 한다. 그냥 참고 자존심 때문에 그냥 살아가려고 한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가 있는데 옆에 오가 있다거나 안 그러면 위에 병정이 뜬다거나 이러면 관살 혼잡이 좀 돼버리죠. 예. 그러면은 자식을 낳다가도 딴 남자한테 넘어가기도 한다. 관성 혼잡이 되면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꼭 같이 움직여요? 사중의 경금이죠. 서방도 잘못을 한 부분이 있죠. 예, 남편도 바람을 필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자기도 관성 혼잡이 되어 있으면 이혼하기 쉬운 상황으로 남자 따라가 버리죠. 그래서 제가 신사일주의 남자였고 여자가 닭 뒤에 신월에 갑오일주였나 갑인일주였나 갑오일주였던 것 같네요. 그래가 정관 편관이 있는데 상관까지 딱 있어 보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딱 나오자마자 1년 안에 이혼했거든요. 원래 이 팔자 이혼 잘 안 하면 못하는 팔자거든요. 남의 눈도 무서워서. 근데 이 팔자가 이제 이혼을 해버리는데 제 생각에는 상관을 밀어내는 팔자도 있지만 관성 혼잡이 돼서 애인도 그동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기라. 이 팔자도 그럼 위에 팔자도 바람을 피긴 피었죠. 예. 근데 마누라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직장에서 딱 나오는 거 보고 이혼합시다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경호하고 비슷합니다. 예? 신사가 경호하고 이것도 정관이고 이것도 정관이죠. 그럼 덜 무서운 게 어디예요? 덜 무서운 건 이놈이 덜 무섭지요. 그 다음에 이놈은 뱀이니까 조금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둘 다 정관을 깔고 앉아 있었으므로 괜찮은데 이놈은 어느 그룹으로 잘 만들어져요? 인호술 그룹이고 이놈은 유축 그룹으로 가기 때문에 끝끝내 이놈은 비겁으로 달리거든요. 비겁으로 달려서 나중에 재산이 잘 안 모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은 끝내 관직을 갖고 가고 재를 끌고 가고 인성을 끌고 가거든요. 재관인을 계속 다 들고 가는 팀이라서 이쪽이 좀 더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신사일주다 그러면은 어떤 서방을 만났어요? 여자가 뱀서방을 만났다. 권력성 있는 서방을 만났다. 무서운 서방을 만났다. 고로 이 서방은 잘난 서방이다가 하나 나오고요. 여자가 저 팔자면 니 어디 다니노? 니네 남편 어디 다니노? 그러면 말하면 알 정도의 기업체 정도는 충분히 다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자 팔자가 신사일주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가 유를 비견을 달리는 방법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정관이 사라고 하는 병화 정관이 유에 딱 가면 어찌 돼요? 병이 유에 가면 사하죠. 그럼 생각보다 비견에게 남편이 꼬꼬닥 잘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많이 쏟는다는 얘기지, 비견한테. 그럼 가정을 좀 돌보는 게 현저하게 좀 무관심할 경우가 많다. 여자 신사일주 팔자는 남편이 좀 신경을 덜 쓴다. 그 다음 지장간 안에 경금이 역시 있으니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배우자 보기. 여자, 딴 거는 괜찮은데 여자의 신사일주는 그런 그 정도의 아픔은 가 있더란 얘기예요. 서방이 바람피는. 근데 그게 자기 팔자라. 근데 안 피면 어찌 돼요? 그런 애를 안 먹이는 서방이 어찌 돼요? 지가 아파야지. 대가가. 그 다음에 밑에 정관을 깔았으니 사정관, 어쨌든 정관을 깔았으니 자존심 때문에 틀 안에서 살기 위해서 공부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하려고 한다. 아주 못하진 않는다. 여기에 인성까지 받쳐주면 공부 좀 더 잘하겠죠. 예. 그러나 지지에 있는 걸로만 끝난다면, 지지에 있는 걸로 끝난다면 고강까지는 되기 힘들다. 재성이 옆에 붙어 있다면 다른 지지에 신사일주가 있는데 여기에 뭐 편제라든가 이런 시장이 붙어 있으면 이 직업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요 시장하고 자기의 직업하고 붙어 있으니까는 납품 또는 대리점 이런 식이죠. 자, 또 그게 경인일주나 경호일주에 있었죠. 시장은 시장인데 이건 완전히 합돼버린 상황이죠. 내 시장과 내 벼슬이 완전히 합돼 있으므로 내 벼슬에는 시장이 따라온다는 소리는 납품이고 대리점이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반대가 돼도 되죠. 이게 경인일주고 이제 오가 되는데 그랬을 때 요 내 재물은 관하고 소속되어 있는데 이 관이 뭐예요? 공망인관이죠. 이 공망인관은 뭐 타이어 회사 이런 거면 괜찮겠죠. 구멍 뻥뻥 나 있으니까. 예.
어떤 건 공망이 맞고 어떤 건 공망이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막 공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니까 그래도 학우는 대학교, 대학우는 그럭저럭 평균 이상이다. 평균 이상이다. 정관 그 자체로 그냥 반듯한 거 법학도 갈 수도 있고요. 무시무시한 법학이죠. 사니까. 사라고 하는 게 무시무시도 될 수 있고 검찰도 될 수 있고 행정이라면 조금 무서운 곳, 결정권을 좀 가질 수 있는 곳. 네, 그런 쪽도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바로 무서운 곳으로 봐서 의학학, 운수. 옆에 치사 옆에 진이 하나 붙어놨어요. 예. 좀 진사가 되죠, 진사. 철학이죠, 철학. 어. 그런 경우에 그 법학, 검찰 그런데 가는 것도 그것도 가죠. 그것도 가죠. 예. 공부해가 바로 관으로 써먹거든요. 예. 상관이, 이거는 임수니까는 상관이 입고됐죠. 상관이 입고됐다는 소리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관을 그대로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 신자, 진, 이 글자는 어떤 글자를 입고시켜줘요? 이 글자들 수국을 완전히 집어넣어 버려서 식상 그룹을 집어넣어 버려서 이 진이 그 다음 하는 짓이 뭐예요? 살을 열어주는 글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라고 하는 자기 재능이나 자기 개성을 죽여버리고 자기 죽여버리는 공부를 해가 관을 열어주는 짓을 하는 게 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충분히 가지죠. 틀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죠. 네. 자,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없고 역시 여기에서도 신사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수가 부족하면은 능력 발휘가 덜 된다. 공부의 능력 발휘가 역시 덜 된다. 수가 시와의 화야. 수가 뭐죠? 융통성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지혜. 예, 지혜도 되기 때문에 대학에 가는데 조금 모자랄 수가 있다. 수가 부족하면은 이게 조금 덜 돌아가죠. 예. 그 다음에 조직, 당연히 이제 조직 인연은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직장길 이야기 다 해드렸죠. 검찰, 경찰, 그 다음에 항공, 금융, 그 다음에 뭐 인터넷도 되겠죠. 화기운이니까. 예. 그 다음 사업길이라면은 운수, 전문기술, 대리점 사업도 된다. 일지의 지지가 정관이므로 투기성은 약한 편이다. 근데 투기성, 물이 적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까 그 이혼했다고 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툭하면 증권에다가 돈을 넣고 있어요. 증권이 투기잖아요. 한국에서만큼은. 물이 부족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그 팔자가 어떤 팔자였느냐 하면 신사일주인데 3이 물이 한 개도 없어. 관인으로는 같죠. 그럼 오래된 벼슬 쪽으로, 그러니까 관인이 한 번 있고 또 관인이 있잖아요. 그럼 같은 그룹이죠. 처음에 잡았던 직장에서 오래 있다가 두 번째 또 직장 잡게 되면 또 오래 갈 것인데 끝끝내 이 사람은 어떤 팔자예요? 조직으로 가야 될 팔자단 말이에요. 조직이 안 잡히면 어떻게 돼? 사업하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물이 부족을 하니까 이제 소년 학문길에서 아주 높은 대학은 못 가고요. 조직도 1등급 조직을 못 가더라고요. 방송으로는 갔어요.
화를 그대로 써서 방송으로는 갔는데 이제 KBS 3사 방송국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지역 방송국 쪽으로. 이해됩니까? 예, 등급이 떨어진 쪽으로 가더라. 투기성이 생각보다 그 사람은 있었는데 신사일주만 이것만 갖고 일단 본다면 지지가 정관이므로 투기성은 약한 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월이 점점점 흐르면서 이제 성공이 오는 게 원칙이다. 이 사람이 물이 없어서 한번 이제 직업적으로 큰 변동을 갖고 지역방송국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사주에 물이 없다고 할 때 말입니다. 예. 금이 많이 따집니다. 사주에. 그럼 물이 좀 많이 따집니다. 금생수. 이 글자면은 물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마르지 않는 삶. 이것만 갖고 이것만 있다면 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물이 있는 거고요. 이건 물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팔자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유유유가 되어 있다면 자식을 낳기 힘들 수 있지만 신신신이라는 팔자가 있다면 이거는 안에 물을 다 갖고 있는 열매니까는 이거는 알을 잘 낳겠죠. 예. 윤활제, 이게 촉촉함이 들어가 있는 글자잖아요. 유 안에도 지장간에 경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앗을 만들어내는 게 안 된다는 거지. 씨앗을 만드는. 예. 그 다음에 갑정제가 살을 보면은 병지에 쇠지에 듭니까? 병지에 들고, 그 다음에 을편제가 사지에 들면은 목욕이 되고. 그럼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상황이.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존심 때문에 산다. 처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 축적이 벼슬만큼은 좀 모난 상황이다. 이렇게 딴짓을 안 하면 되는데 딴짓을 한 번씩 하면 재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일들이 좀 귀찮지만 생기기도 한다. 정관은 로기요. 정평관은 제왕이다. 이건 아주 세력이 아주 강한 쪽이 되니까 조직적으로 가는 데는 별 지장 없을 것이요. 남자에게는 또 관성이죠. 자식이죠. 예, 자식의 좋은 점을 이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자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자라면 여자라면 괜찮죠. 잘난 서방이죠. 예, 여자는 잘난 서방인데 그 잘난 서방이 애는 미기더라 이거지. 좀 부부관계 문제로 바람을 좀 피는 쪽으로. 근데 그 남편이 한번 나와갖고 돈을 한 번씩 퇴직을 하면 막 털어먹을 수 있는 거죠. 왜? 유를 쫓아가 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망으로 들어가면 뭐가 공망입니까? 신유공망. 비견급제가 다 공망이네. 예. 그럼 신유 비견급제가 공망이니 저돌성이 밀어붙이는 저돌성이 부족하다. 틀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사업성으로 그 저돌성이 약하다. 역시 공망에서 자존심은 강하나 실리는 부족이다. 비견급제가 있어야 남의 거를 확 물어오는 힘이 있거든요. 내가 신왕해져야 물어올 힘도 강해지는데 그 물어올 힘이 내가 약해뿐 거라. 집게가 강해야 되는데 집게가 힘이 약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비경급제이므로 공망의 피해는 어느 다른 육친보다도 훨씬 적겠죠. 좀 덜 갖고 오지만 공망의 피해는 좀 덜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좀 아픔이요. 이놈이 육합하는 글자가 뭡니까? 겁재를 물고 와요. 이놈은 이쪽으로도 갖다 주고요. 지장간 안에 경금도 들어있고요. 그죠? 다 지금 사가 물고 오는 글자들이 뭐예요? 다 비경급제들을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달프겠다, 안 고달프겠다? 고달프다. 남자라도 꼭 자기 벼슬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경쟁자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 마누라잖아요. 마누라 자리잖아요. 마누라 자리에 꼭 뭐가 붙어 있어요? 지 경쟁자들이. 남자는 남자대로 마누라 옆에 경쟁자가 붙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 옆에 경쟁자들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예전부터 남자 옆에 여자들이 있으니까 남자 바로 풀 가능성이 높네. 예. 남자 같으면 여자 옆에 이게 많이 있으니 여자 옆에도 지마누라 옆에도 바로 풀 남자들 많이 있겨.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쉽다는 거지. 예. 그래서 재수 없으면 바람기 많은 여자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다죠. 달리 해석하면. 신사하고 정해 몇 가지 그거는 야망 중에 예의만 도망가는 일이. 그죠? 예. 그게 이제 심하게 격이 나빠지면, 원래 이혼 안 하는 팔자 중에 하나인데 이혼까지 가더라. 좀 격이 많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유가 공망이면 뭐 이것도 역시 뭐 딴 거는 없고요. 사가 유로 빠지기는 빠지는데 이쪽이 공망 맞았다. 한번 재산이 확 비경급제로 빨려나가긴 빨려나가는데 공망 맞은 쪽으로 빨려나간다. 이놈 힘이 좀 약하다 이 소리거든요. 조금 재산은 남겠다 안 남겠다. 확 다 빨려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알뿔 재산은 조금 남가놓을 정도는 남가놓고 재산이 확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빼앗기기는 빼앗기는데, 자 그럼 또 이 여자를 봅시다. 요걸로 보면은 이게 남편인데, 신사일주 여자의 남편인데, 남편이 자기 비경급제한테 빼앗기기는 빼앗기는데 공망인 남자한테 빼앗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요게 이혼할 뻔까지도 참 잘 간다. 원래 이혼 안 하는 팔자인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혼할 수도 있는데 공망을 맞은 걸로 봐서 그래도 참는다고 이혼할 뻔까지는 간다. 이 팔자는 딴 거는 별 문제 없어요. 조직 직장에서 남편들이 별탈 없이 쭉 살고 여자도 지가 직장 가진 별탈 없이 살아요. 단지 저 사중의 경금 때문에 또는 사가 유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 부부 애정관계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퇴직 후에 돈이 한꺼번에 빨려나가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신사일주는 진짜 수월하게 산다. 지 팔자가 되니까 지금 지 마누라도 지 셔가지고 니 니들 그거는 난 나도 먹고 지지도 끼가 있으니까 바꿔봐야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 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